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불릴 정도로 발길이 닿는 어느 곳이든 문화유적지를 만날 수 있는 경주. 고즈넉한 한옥 인테리어의 건물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관광지, 맛있는 먹거리, 특색 있는 카페, 한옥 숙소까지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는 장소인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경주 여행 가기 전 알고 가면 좋을 꿀팁들과 경주에 가볼 만한 곳들, 맛집, 카페, 숙소까지 추천해드리며 여행해볼 예정입니다. 바로 함께 만나보시죠. 먼저 경주 여행을 가기 전 제일 먼저 깔아두면 좋은 어플이 있는데요. 바로 경주 투어라는 앱입니다. 앱 안에서 경주 관광지, 맛집, 숙박, 추천 여행 코스들과 자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은 주변 주차장 정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에겐 진보관 서비스 위치 안내, 반려동물을 동반해서 오시는 분들에겐 반려견 동반 장소 등등 경주 여행에 대한 꿀팁들이 많이 들어있으니 경주 여행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제일 먼저 설치를 해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만약 뚜벅이로 경주 여행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둬야 할 게 경주 택시는 복합 할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복합 할증은 택시가 도심에서 먼 지역을 왕복함으로써 인한 손실을 보전해주는 요금인데요. 이게 경주 시내인 예술의 전당 기준으로 반경 5km만 떨어져도 요금 할증이 55%나 추가가 됩니다. 현재 2026년 2월 기준으로 경주 택시의 기본 요금은 4,500원입니다. 이 기본 요금을 제외한 주행 요금이 복합 할증으로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동하는 거리가 길어질수록 복합 할증 요금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KTX를 타고 경주 여행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경주역은 경주에서도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경주역에서 어딜 가든 웬만한 것은 복합 할증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주역에서 경주 여행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경주역에서 웬만한 버스들은 다 고속버스 터미널로 가기 때문에 버스를 타고 고속버스 터미널로 이동하면 시내인 황리단길도 도보 10분 안쪽으로 이동이 가능하고 다른 시내 관광지들은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도 할증이 안 붙기 때문에 교통비를 절약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경주역에서 시내까지는 버스를 이용하고 시내 간 이동 시에는 택시를 타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 경주 시내에서 경주월드가 있는 보문호나 불국사도 택시를 타도 복합 할증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을 절약하고 싶으신 분들은 버스 이동을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경주에 가볼 만한 관광지들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첫 번째 장소는 대릉원입니다. 대릉원은 신라 왕실과 귀족들의 거대한 무덤들이 모여있는 장소인데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도 지정된 장소라서 경주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중 한 곳인 장소입니다. 신라시대의 역사를 눈앞에서 느껴볼 수도 있고 산책로가 굉장히 잘 마련이 되어 있어서 한적하게 걸으면서 구경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릉원에서 가장 유명한 포토스팟인 목련스팟인데요. 목련꽃은 보통 3, 4월에 피는데 저는 10월쯤에 방문을 해서 목련꽃은 없지만 꼭 목련꽃이 피어있지 않아도 장소 자체가 굉장히 예쁜 메인 포토존이기 때문에 계절 상관없이 SNS에서도 인기가 많은 장소입니다. 여기가 제일 유명한 포토존이라서 대기줄이 좀 있을 수도 있지만 사진이 진짜 잘 나오니까 여기서 꼭 찍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경주 대릉원은 입장료도 무료라서 계절 상관없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대릉원 근처에 유채꽃과 코스모스들이 가득한 공간이 있는데요. 이곳의 이름은 노점들입니다. 4, 5월엔 유채꽃이 만개하고 10월쯤엔 코스모스가 만개해서 만개한 꽃들 사이로 걸어가면서 산책도 하고 인증샷도 찍기 좋은 장소입니다. 산책로도 구성이 잘 되어 있고 대릉원, 황리단길, 첨성대 등등 다른 관광지들과도 연결이 되는 장소라서 도보로 산책하면서 관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경주에서 야경이 예쁜 장소가 두 군데 있는데요. 첫 번째 야경 명소는 동궁과 월지입니다. 동궁과 월지는 통일신라 궁궐 유적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진 곳 중 하나인 장소인데요. 신라 왕궁의 별궁 영역으로 예전에는 안압지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했던 장소였는데 태자가 머무는 동궁과 연못인 월지가 있던 자리라서 2011년부터는 현재의 이름인 동궁과 월지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낮에도 아름답지만 밤에 켜지는 예쁜 누각과 연못 그리고 조경 덕분에 경주의 야경 명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3,000원이고 관람 시간은 저녁 10시까지이니 입장 시간 잘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야경 명소는 월정교입니다. 월정교는 경주 교동에 있는 목조 교량인데요. 월정교는 통일 신라 시대에 실제로 있었던 다리이지만 목재 구조가 이미 오래전 손실되어서 현대에는 석축만 남아있던 수준이었는데 2008년부터 복원 작업을 시작해서 2018년 4월 현재 우리가 보는 월정교의 모습으로 재탄생하게 되었습니다. 2층에는 월정교를 복원하는 히스토리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내부 구경도 하면서 통일 신라의 역사를 느껴보는 방법으로도 관람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월정교는
입장료도 무료이고 주변 주차장도 무료이니 부담없이 방문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마찬가지로 관람 시간은 저녁 10시까지이니 입장 시간 잘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경주에서 수학여행하면 빠질 수 없는 장소이자 우리나라 국보 제31호인 첨성대인데요. 위치가 대릉원에서 동궁과 월지 사이에 있기 때문에 도보로 이동하면서 산책하면서 가볍게 구경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신라시대에 만들어진 첨성대는 동양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대입니다. 그리고 경주 첨성대는 현재 야간에 미디어 아트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원래 경주 에이펙 행사용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생각보다 반응이 꽤 좋아서 현재는 상시로 운영 중입니다. 생각보다 미디어 아트 퀄리티도 괜찮고 몰입감도 좋아서 사람들도 꽤 몰리는 편입니다. 미디어 아트는 하루에 3번 약 7분 정도만 진행을 하고요. 현재는 시간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현장 상황이나 날씨에 따라서 시간이나 횟수가 유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고 하니 방문하실 거라면 사전에 시간 한번 다시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좋은 자리에서 감상을 하고 싶으시다면 미디어 아트 시작 전 최소 30분 전에는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장소는 시내 쪽에 위치한 장소들이고요. 다음 소개할 3개의 장소는 보문 관광단지 쪽에 위치한 관광지들입니다. 다음 장소는 코스믹 리조트입니다. 이곳은 1400평의 규모와 13개 테마의 다양한 우주 콘셉트의 체험형 미디어 아트 전시관인데요. 볼거리들도 정말 많고 실내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관광지가 야외인 경주에서 만약 날씨가 안 좋거나 비가 온다면 추천드리는 관광지입니다. 별 사이를 걷는 느낌의 스타로드부터 시작을 해서 영상쇼가 펼쳐지는 코스믹 홀, 무중력 분위기를 살린 벌룬 샤워, 그리고 세탁기 컨셉의 미니 슬라이드도 있어서 가볍게 액티비티 체험하기에도 좋습니다. 슬라이드 길이가 짧아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타는데 횟수 제한은 없어서 원하는 만큼 탈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짧긴 합니다. 또 사진을 찍을 공간들이 정말 많아서 인생샷 찍기에도 굉장히 좋은 장소입니다. 그리고 셀프 사진 기계도 있는데 이걸 찍으면 AI로 무슨 우주 만화 캐릭터처럼 바꿔주는 사진 기계도 있었고요. 트램펄린에서 뛰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댄스 체험존 같은 다양한 체험존도 있었습니다. 오, 괜찮은데요?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건물도 깔끔하고 볼거리도 생각보다 많았어요. 체험형 미디어 아트라서 그냥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여러 가지 있어서 특히 경주 내려왔는데 비가 오거나 이럴 때 실내 여행, 실내 데이트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1층 내부에는 카페도 있어서 방문 전후 가볍게 음료 마시기에도 좋고요. 코스믹 리조트의 입장료는 성인 기준 27,000원이지만 네이버 예약 할인을 이용하면 훨씬 더 저렴하게 예약이 가능하니 사전에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황룡원입니다. 황룡원은 신라 황룡사 구층 목탑의 형식을 모티브로 만든 현대식 복합 문화 연수 공간입니다. 전통 건축 이미지를 현대 공법으로 재해석한 건물이라서 경주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관광 목적뿐만 아니라 숙박, 단체 연수, 명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봄 시즌엔 벚꽃, 가을 시즌에는 단풍 명소로도 유명한 장소이기도 하죠. 보통은 안에 들어가지는 않고 앞에서 사진들을 많이 찍고 가볍게 구경하고 넘어가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사진 찍는 꿀팁을 좀 드리자면 너무 가까이서 찍는 것보다는 조금 멀리서 웅장한 황룡원과 함께 사진을 찍는 게 잘 나와서 네이버 지도 기준으로 황룡원에서 이쪽쯤에서 사진을 찍으면 황룡원과 함께 멋진 사진을 찍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장소는 경주 보문 콜로세움입니다. 이곳은 이탈리아 로마의 콜로세움을 모티브로 만든 건물인데요. 그래서 진짜 이탈리아 로마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보문호를 배경으로 조각상, 정원, 야외 테라스가 어우러져서 유럽풍의 이국적인 분위기를 느끼기 좋은 장소이고요. 실제로 내부에는 카페와 음식점 등이 있어서 외부에서 사진을 찍고 안쪽에서 카페와 음식들도 먹기 좋은 장소입니다. 경주에서 유적 관람만 하기에는 조금 아쉬우신 분들은 이런 유럽풍의 공간들도 있으니 추천드리는 장소입니다.
이번에는 경주의 먹거리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일 먼저 경주에서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들 중 하나인 황리단길입니다. 경주 시내에 위치한 황리단길은 경주 황남동과 경리단길에서 이름을 따온 장소인데요. 6, 70년대의 한옥 건물들이 남아있어서 레트로한 느낌과 요즘 감성이 합쳐져서 다양한 맛집들과 카페, 기념품 샵 등등 다양한 구경거리가 있어서 산책하면서 관광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시내 한복판이라서 어떤 관광지들과도 가까워서 관광객들에게도 접근성이 좋은 편입니다. 그리고 황리단길에는 길거리 음식들도 굉장히 많고 다양한 편인데요. 여기서 황리단길의 길거리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우 컵 물회와 육회 케밥입니다. 컵 물회는 컵에 냉면 육수에 육회를 올려서 주시는데요. 와, 참기름 냄새 난다. 보니까 냉면 육수에 면 대신 육회가 들어가 있네. 육수도 새콤달콤해서 맛있고 길거리 음식으로 간편하게 먹기 좋았습니다. 육회가 진짜 맛있다. 약간 진짜 물에 육수 그건데? 살얼음에 컵에 담겨 나와서 간편하게 먹기 좋고 육회도 신선하고 비린맛 없이 깔끔했습니다. 한우 육회 케밥도 속이 꽉 차 있고 케밥으로 먹으니까 색다른 맛이라서 이것도 맛있는 맛이었습니다. 맛있다. 둘 다 이색적이고 색다른 맛이라서 추천드리는 음식입니다. 두 번째는 옷장입니다. 옷장은 전국에 딱 두 곳이 있는데요. 한 곳은 전주이고 나머지 한 곳이 여기 경주입니다. 이곳은 통오징어를 튀겨서 꽃다발처럼 만들어주는 통오징어 튀김집인데요. 겉은 바삭한데 속은 촉촉해서 정말 맛있습니다. 어니언 시즈닝이랑 같이 드시는 거 추천할게요. 세 번째는 황남 쫀득이입니다. 일반적인 쫀득이랑은 또 색다른 맛이고요. 따뜻한 쫀득이에 시즈닝이 뿌려져 있고 두께도 일반 쫀득이보다 두꺼워서 씹는 맛도 있는 편입니다. 시즈닝이 약간 짭짤하고 매콤해서 맛있었고요. 맛있는데? 겉에 묻어있는 시즈닝이 맛있네. 이게 무슨 시즈닝이었지? 살짝 매콤하긴 하다. 나도 매운 거 잘 못 먹긴 하는데 이 정도는 이 정도는 근데 먹을 수 있어. 그렇게 맵진 않은데 살짝 매콤함이 있긴 해서 매운 거 못 드시는 분들은 사전에 스프 빼달라고 요청하시고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식혜나 맥주, 콜라도 세트로 같이 팔기 때문에 음료와도 같이 먹기에 괜찮은 길거리 음식입니다. 네 번째는 황남 옥수수입니다. 여기 대표 메뉴는 옥수수 튀김과 옥수수 아이스크림인데요. 먼저 옥수수 튀김은 옥수수를 튀겨서 바삭바삭한 식감과 옥수수 위에 고소한 마요네즈를 올려서 달콤한 맛이 섞여 가볍게 간식으로 먹기 좋은 맛입니다. 옥수수 아니고 옥수수예요. 옥수수 아이스크림은 옥수수 맛이 꽤 센 편이고 짭짤하게 간도 돼 있는 느낌이라서 이색적인 맛이었습니다. 맛있는데? 옥수수 맛이 세네. 근데 나는 약간 이런 맛 좋아해. 이거 쫀득이랑 같이 먹어도 맛있겠는데? 맛있다. 다섯 번째는 경주하면 떠오르는 시범빵입니다. 사실 시범빵이야 황리단길의 지점도 정말 많고 너도 나도 본점이라고 써있고 황리단길 어디서나 먹어도 맛이 비슷비슷하니까 굳이 멀리 찾아가지 말고 지나가다가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도 치즈도 쭉쭉 늘어나고 슬러시랑 같이 먹으면 맛있어서 경주 오면 가볍게 먹어줄 만한 디저트입니다. 여섯 번째는 경주 약과방에서 파는 개성주악인데요. 개성주악은 찹쌀 반죽을 동그랗게 만들어서 기름에 튀긴 다음 겉에 꿀이나 조청, 시럽 등을 발라서 먹는 디저트입니다. 제가 이거 파주에서 열리히즈라는 곳에서 개성주악을 먹었을 때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있어서 먹어봤는데요. 경주주악은 맛은 있긴 했는데 솔직히 열리히즈의 개성주악보다는 조금 아쉬운 맛이었습니다. 그래도 메뉴도 다양하고 가볍게 먹기 좋은 디저트였어요. 다음은 황리단길 맛집인데요. 첫 번째 식당은 황남 두꺼비 식당입니다. 실내와 실외 좌석이 있는데 저희는 실외로 자리를 잡았고요. 이곳의 시그니처 메뉴는 첨성대 7종 세트인데요. 첨성대 모양으로 만든 볶음밥부터 시작해서 한우 육회, 벌교 꼬막, 직화 불고기, 숯불 닭꼬치, 날치알 깻잎쌈, 첨성대 떡갈비 등등 다양한 음식들을 한 상에 먹을 수 있는 맛집입니다.
볶음밥 같은 경우는 원래 게장 볶음밥인데 저는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게장을 빼줄 수 있냐고 여쭤보니까 게장을 빼서 볶음밥으로 새로 볶아주시더라고요. 맛이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다는 리뷰들이 있어서 걱정을 했었는데 저한테는 정말 맛있었고 괜찮았던 장소였습니다. 콘 옥수수 전도 따로 시켰는데 치즈와 콘 옥수수 위에 연유까지 뿌려져 올라와 있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살얼음이 올라간 슬러시 느낌의 식혜도 한 잔에 1,000원이라서 음료로 같이 먹기 좋았어요. 첨성대 7종 세트 외에도 등갈비, 육회 비빔밥 등 다양한 메뉴가 있어서 메뉴 선택지도 굉장히 다양한 장소였습니다. 사람이 많을 때는 웨이팅이 있을 수도 있는데 네이버로 예약을 하시고 오시면 대기시간 없이 바로 들어가실 수 있으니 사전 예약을 하시고 방문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황리단길 맛집은 소갈비찜 맛집인 소옥입니다. 이곳은 소갈비찜과 함께 감태 주먹밥, 배추전이 같이 나오는 곳인데요. 고기도 잡내 없이 부드럽고 맛있고 같이 나오는 배추전도 바삭바삭하고 맛있고 감태 주먹밥은 약간 떡 같은 느낌인데 이것도 맛이 색다르고 괜찮았습니다. 주먹밥이 약간 밥보다는 떡 같은 느낌이라서 밥은 별도로 추가하는 게 나중에 갈비찜 소스에 밥 볶아 먹기도 좋긴 합니다. 갈비찜은 보통맛, 매운맛 두 가지로 매운맛을 선택할 수 있고요. 저는 보통맛으로 먹었는데 크게 맵진 않았습니다. 여기가 매장이 큰 편은 아니고 저는 저녁 시간 지나고 조금 늦게 가서 대기가 없긴 했는데 대기가 있을 때는 원격 웨이팅은 없고 매장 앞에 수기로 웨이팅을 작성하고 대기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매장에 대기 공간이 따로 있어서 거기서 기다려도 되고요. 대기 시간을 좀 피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점심이나 저녁 시간보다 조금 일찍 방문하시거나 아예 지나고 늦게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소는 경주 중앙시장 야시장인데요. 이곳은 일반 시장과는 다르게 조금 특이한 컨셉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 컨셉은 바로 여기서 이제 12,000원을 결제하면은 이런 티켓을 4장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식판도 주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나 담아서 4개를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맛보고 싶은데 하나를 너무 많이 사기는 부담스러운 사람들한테 되게 좋은 제도인 것 같아요. 여러 음식들을 맛볼 수 있으니까. 20-30개 정도 되는 경주 중앙시장의 야시장의 음식들 중 원하는 음식들을 4개 골라서 담아서 먹을 수 있습니다. 야시장 와서 음식들이 이렇게 다양한데 하나만 먹기에는 좀 아쉽고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맛보고 싶을 때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죠. 원래는 10,000원의 행복이었는데 물가 상승률 때문에 2,000원 올라서 지금은 12,000원에 4개의 음식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총 8가지의 종류의 음식들을 담아봤습니다. 음식 맛들도 그 자리에서 바로 만들어주시는 거라서 음식들이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맛있었고요. 혼자서도 여러 종류의 음식들을 맛볼 수 있고 일행들이랑 같이 나눠서 사 먹으면 더욱더 다양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시스템인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습니다. 경주 중앙시장 야시장은 저녁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5시간 동안 운영되고요. 운영 휴무가 날짜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운영 휴무 잘 확인하셔서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카페 추천인데요. 이곳은 한옥 감성의 장소도 넓고 뷰도 좋은 카페 듀포레입니다. 장소도 넓고 안개가 나오는 신기한 컨셉도 가지고 있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 한적하게 쉬기에도 좋은 카페입니다. 베이커리와 음료 메뉴들도 꽤 다양한 편이고요. 카이막 디저트 맛집으로도 유명한 곳입니다. 저는 시그니처 커피 메뉴인 순두부 라떼를 시켜봤습니다. 순두부 라떼라서 걱정하긴 했는데 순두부 맛은 안 나요. 맛있는데 부드럽고 약간 그냥 순두부 맛이라기보다는 순두부처럼 부드러워. 약간 조금 단 라떼. 여기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거든요. 그때 굉장히 또 무드 있어요. 여기서 사진도 많이 찍으시고 하더라고요. 한쪽에는 전통놀이인 투어를 체험할 수 있는 장소도 있고요. 포토존도 정말 많고 실내 공간도 많고 전체적으로 고즈넉한 분위기가 좋아서 한적하게 쉬어가기 좋았던 장소였습니다. 숙소를 추천드리자면 경주 한옥 펜션인 스테이 오온을 추천드리는데요. 이곳은 한옥 스타일 감성의 인테리어와 숙소 내에 개인 온수풀까지 있는 독채형 숙소입니다. 객실은 딱 2타입이 있는데 저는 행온이라는 객실 타입에서 숙박을 했고요. 객실 내부도 깔끔하고 고즈넉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숙소 내에 빔 프로젝터도 보유하고 있어서 실내에서도 영화를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이렇게 야외에서 프라이빗하게 스파를 하면서 좋아하는 영화를 보기에도 너무나 좋았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진짜 낭만이 넘치더라고요. 아침에는 조식을 직접 만드셔서 방문 앞까지 이렇게 예쁘게 갖다 주십니다. 샌드위치, 스프, 과일, 요거트, 음료 등등 다양하게 준비해 주셔서 든든하게 아침을 챙겨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숙소 앞 마당도 고즈넉하고 예뻐서 앉아서 쉬기도 좋고 사진 찍기에도 좋더라고요.
전통적인 느낌과 현대적인 느낌이 공존하는 공간이라서 추천하는 숙소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경주 여행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경주 여행은 시내 쪽인 황리단길과 경주월드나 황룡원이 있는 보문호 쪽 이렇게 동선이 가까운 여행지들이 몰려 있어서 하루하루씩 동선을 나눠서 여행을 하시면 더욱더 효율적이고 여유롭게 여행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떠오르는 테마파크인 경주월드 같은 경우는 제가 예매부터 꿀팁까지 한 편으로 잘 정리해 놓은 영상이 있으니 경주월드 방문 예정이 있으신 분들은 제 영상에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